자,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8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인데 옆에다 한 문제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많이 안 나오는 파트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공적 개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보전과는 관련이 없고 개발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옆에다가 두 가지 전부 다 공적 개발 할 지역이다. 그 지역의 이름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끌고 가볼까요, 한번? 끌고 가서 자, 일단 대상 지역이 6군데니까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특별시. 자, 특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특별시의 용도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 개발하세요라고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자,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들어와서 내가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자,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공적 개발 지역으로 정한 지역 구역의 이름이 요게 되는 겁니다. 요거요.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두 번째,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죠. 그 계획의 이름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그럼 여기는 두 가지만 쓸게요.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이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 그 순서를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1번에 나옵니다. 1번에. 밑줄. 자, 순서 잡으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서 두 번째 오른쪽에 2번에 가면은 오른쪽 가시면 207페이지에 가면 2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는 순서를 잡으세요. 먼저 뭐를 먼저 하고 구역. 이 구역의 이름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일종의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계획 이름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거 두 개 다 누가 해야 돼요? 자, 일단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관리계획이죠. 그렇지. 자, 보세요. 소속을 물어보면 어떤 계획으로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는 1, 2, 3, 4, 5라고 하는 건 이 계획으로 또 출발하잖아요. 무슨 계획으로부터? 관리계획이니까 관리계획으로 자,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의 결정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권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도시계획관리 결정권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었습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고 자, 예외가 국장입니다. 얘는 바다가 아니니까 해장은 나올 일이 없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장운수를 한번 잡았습니다. 우리 시장운수.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운수. 시장운수는 결정권이 있나요, 없나요? 결정권이 없죠. 자, 시장운수가 이완하면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근데 이 시장운수도 딱 하나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배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결정권이 원래 없지만 자, 여기서 보세요. 크게 보세요. 1번 용도지역 지구 결정 못해. 시장운수. 용도구역도 결정 못해요. 기반시설도 결정 못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결정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정권을 딱 하나 줘요. 그래서 시장운수가 입안을 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가 지구 단위를 입안하게 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운수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운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결정권자가 자,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를 다 쓰면 높은 사람 먼저 쓰는 거거든요. 자, 누굴 먼저 쓰고 국장은 제일 먼저 쓰고 다 합쳐서 쓰면 그 다음에 시도지사를 쓰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쓰면 돼요. 그렇지. 시장운수. 그래서 여기 시장운수가 추가된다는 거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 자, 시장운수가 나와요. 여기서만 나와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시장운수는. 그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국장이나 시도사는 원래부터 나왔으니까 놔두시고 시장운수의 형광색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 그래서 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원하는 방법은 자, 3가지가 있는데 틀로만 잡아드릴게요. 자, 1번의 밑줄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자, 두 번째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틀만 잡아도 돼 지금. 세 번째는 도시지역, 외의지역. 그렇지.
외의지역 요 세 군데요. 기둥 세 개 세우는 거지. 자, 그럼 재량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재량. 여기 있는 지정권자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요. 맨 끝날 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돼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량권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의무는 must. 선택의 여지가 없지. 자, 재량은 지정할 수 있다지만 의무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되죠.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 자, 일단 거기 국토교통부장은 나오고 시도의사 나오고 시장군수의 형용사에 미치고라는 얘기죠.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밑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재량적 지정 대상. 자, 그 재량적 지정 대상이 자, 박스 안에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을 거예요, 지금. 자, 1번에 용도지구, 2번에 도시개발구역, 3번에 정비구역, 4번에 택지개발지구, 5번에 대지유송사업지구, 6번에 산업단지, 그 다음에 7번에 관광특구. 이 지역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지역들은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일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일까? 개발 가능한 지역을 다 써놓은 거야, 그냥. 그럼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럼 신도시개발 하겠다. 어차피 개발할 지역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 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거기는 보존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1번부터 8번은 묶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이라고 써놓으시면 돼. 외우지 말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 지역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 중에서 8번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8번. 네 군데 밑줄 그어볼까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네 군데 밑줄. 자, 밑줄 다 걷어요. 자,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배웠죠?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안 되는 지역이에요? 개발 못하는 지역입니다. 여긴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 지역은 무조건 해제가 돼야 돼, 다. 오른쪽에 해제. 자, 그거 해석하셔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되건 도시제한공원구역 되건 시가와 조정구역 되건 공원 되건 전부 다 그 단어 두 글자가 붙어 있어야 되고 네 군데 지역은 전부가 뭐가 됐을 때 해제가 되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 개발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녹지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뵀죠. 용도지역 중에 녹지지역은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 안 되죠. 그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 가능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8번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개발 가능 지역을 써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박스에는 8군데 지역은 현재 개발 가능한 지역이니까 재량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선택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밑에 있죠. 국토교통부장은 지정할 수 있고 시도의사 그리고 누구도 지정할 수 있죠. 시장군수. 자, 그리고 의무적 가보세요. 의무는 반대 개념이에요. 지정해야 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은 밑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must. 그중에 대표로 1번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정비구역 밑줄 그세요 다. 자, 여기 정비구역이래요. 정비구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자, 그럼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역에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할까 안 할까? 사업하겠지. 자, 사업할 때 사업이 끝났대. 끝나서 10년 동그라미. 자,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지. 자, 이런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 지정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예요, 지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 여기다 별표 하나 다시 해야 돼. 이게 답으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1년 내내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정자에 동그라미 치고 택자에 동그라미 쳐요. 정택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자, 친구 하나 만들고 집에 가시면 돼. 오늘 친구로 지냈는데 몇 년 지난 친구야? 10년 지난 친구 이렇게 외우면 되지. 그러니까 정택이는 10년 지난 친구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시면 돼. 대상지역이 두 군데 중에 하나여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택이 그러면 안 돼. 도시개발구역 없어.
자, 친구 이름 바꾸면 안 돼. 친구 이름 뭐라고? 정태기. 자, 몇 년 지났다고? 10년. 5년 지났다 그러면 안 돼.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 지역이 맞고 기간이 맞아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 갖췄을 때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 지정 대상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3번도 갈게요. 자, 도시와 외의 지역 중 지정 대상인지 이것도 이제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도시와 외의 지역에다 밑줄어 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보세요. 지난주에 공부한 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도시와 외의 지역은 몇 군데 지역이죠? 자, 보세요. 자, 원래 용도 지역을 지난주에 나눌 때 도관농자 이렇게 했지. 도관농자. 자, 먼저 무슨 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이 있고 네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렇게 쓰잖아요. 법에서. 도시와 외의 지역 그러면 세 군데를 말하는 거야. 도시와 외의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도시와 외의 지역이라고 쓴다는 얘기는 줄여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세 군데 지역을 말하는 거지. 관리지역과 농림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하는데, 자, 이 지역들은 현재 용도지역 중에서 관리지역과 농림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인가요? 보전인가? 그렇지. 그럼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 중에서 자, 우리가 관리지역이 어떻게 했냐면 보생계로 했어. 보전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계획관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별표한 게 이거 하나죠. 여러분 계획관리지역은 내일모레 도시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맞습니까? 자, 어차피 좀 지나면 도시구로 편입해서 쓸 지역 맞죠? 그럼 미리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야. 도시가 외의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계획관리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 미리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 지정해서. 그래서 1번에 가면 자, 거기 박스 안에 1번. 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거기 손대지 말고 계획관리지역만 밑줄 그시면 돼. 자, 계획관리지역은 어차피 내일 모레 도시구로 편입이 예상되니까 미리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제목만 밑줄 그어놔요. 제목. 자, 거기 내용은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틀만 잡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 가세요.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 개발진흥지구에다 밑줄 그어 보실까요? 개발진흥지구. 그럼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죠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도시와 외의 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이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구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개발진흥지구 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잖아 우리가. 그 이 개발진흥지구가 여기 있는 거, 여기 관리지역 위에 농림지역 위에 지정된 거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이렇게 지정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용도지역상으로 관리지역과 농림하고 자연은 용도지역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을 못하지만 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위에 뭐가 있다면 개발지구가 지정됐다면 규제를 강화하는 거야, 완화하는 거야? 완화하니까 개발하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으니 지정할 수 있다가 성립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와 외의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도시와 외의지역 중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인데 그중에 두 번째 지역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고? 계획관리. 두 번째는 어디? 개발진흥지구. 이 제목만 읽어요, 집에 가서.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세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건 놔두시고 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밑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밑줄 지구 단위로 대체.
거기에 체크하시면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없애고 무슨 계획으로 대체한다고요? 그럼 지구 단위기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구 단위기를 수입해서 개발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럼 지구 단위기를 수입해서 개발하려면 대상 지역이 있어야 개발할 거 아니야, 여기를. 그러면 선행적으로 뭐가 있어야 지구 단위 계획구이 지정이 돼야 지구 단위기를 수입해서 개발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구 단위기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도 도시와 외의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지역입니까? 지금 세 군데. 요 틀만 잡아요. 집에 가서 요 제목만 읽으세요. 요 세 군데 지역은 공통적으로 싹 잡아야 돼요. 도시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틀만 잡아놓으시고 지구 단위 계획은 요 틀을 계속 잡으셔야 돼.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살 붙이는 거니까 나중에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을 하실 때는 재량적 지정 대상, 두 번째, 의무적 지정 대상,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재량적 지정 대상은 지정할 수 있다로 끝나는 지구 전부 다 개발 가능한 지역이다. 자, 의무적 지정 대상은 정태기가 떠올라야 된다. 정태기는 몇 년 전이라는 친구? 10년. 그거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도시와 외의 지역을 지정할 때는 세 군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하나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또 하나는 개발진흥지구, 또 하나는 지구 단위 기구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입니다. 자, 지구 단위 대체하기 위한 지구요. 자, 요 세 군데 지역은 도시와 외의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거고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 자, 그리고 그러면 뭐가 지정됐죠 지금? 자,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놀고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내려가시면 2번에 그때 수립하는 계획 이름이 나오죠.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다는 얘기는 선행적으로 뭐가 지정됐다?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밑줄. 다음의 사항 중, 그 박스에 있는 사항 중에서 2번하고 4번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슬러시 하세요. 자, 그럼 포함될 수 있다예요? 포함되어야 한다요? 그러니까 의무적 포함이죠. 자, 박스 안에 지금 7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자, 거기서 2번에다 동그라미 치고 4번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몇 가지죠, 지금? 2가지입니다. 자, 2번에 밑줄 그으세요. 기반설의 배치하기 뭐. 자, 4번에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밑줄, 건폐율, 용적률 밑줄,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밑줄. 자, 생각을 하셔야 돼.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청에 와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지금 2번하고 4번은 포함될 수 있다예요? 포함되어야 한다요?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모든 지구 단위 계획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나머지 내용보다 2번하고 4번만큼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걸 많이 내. 그럼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제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개발하겠다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요. 그러면 여기는 난개발 맞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은 건물부터 지으세요라고 해야 돼요? 기반시설부터 배치해야 돼요? 체계적 개발의 가장 기본은 기반시설부터 배치하는 거지. 그 2번에 있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다 도로를 몇 차선도로 설정했습니다. 기반시설부터 배치한 다음에 요 기반시설의 규모에 맞게 뭘 정해줄까? 여기는 위락을 지으세요. 여기는 숙박을 지으세요. 여기는 오피스텔 지으세요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4글자로 용도 제한이라 그래. 그렇지. 용도를 정해줘.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지구 단위 수립하면서 다 용도를 정해주는 거지. 그러면 유사한 용도끼리 묶여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역이.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 단위에 맞게 건물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숙박시설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어. 그럼 지구 단위로 숙박시설 지으라 그러면 위락은 못 짓는 지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를 보고 개발하는 게 이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고 개인한테 일정한 규제를 하긴 합니다. 용도 제한을 합니다. 그럼 전체는 좋은 동네로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은 살기 좋은 동네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치가 뭐 상승을 합니다. 엉망진창 위락 옆에 숙박 짓고 숙박 옆에 오피스를 지면 그는 난개발 돼버리는 거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용도는 비슷한 용도끼리 블럭끼리 묶어놔.
이런 자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제안, 여기는 위락 지으세요, 여기는 숙박 지으세요, 여기는 오피스텔 지으세요라고 하는 걸 무슨 제안이라고 한다고요? 네 글자로? 용도 제한. 뜻. 그러니까 용도 제한을 하고 나서 놀고 있으면 안 돼. 규모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걸 끌고 오셔야 됩니다. 자, 건폐율 몇 프로 적용해서 건물 지어라 이렇게 다 정해줘.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몇 퍼센트 적용해서 건물 지으세요라고 다 정해줍니다. 이것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용도만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규모도 정해주라는 얘기지. 건폐율 용적률. 자, 그럼 여기서 딱 끝났대. 용적률까지.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지만 용적률은 높이와 관련됐어요. 수평적인 규모입니까? 수직적인 규모입니까? 높이. 그러면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최대한도까지 건물 다 짓는다. 자, 이 사람은 최대한도 활용해서 건물 지어.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대지를 갖고 있는 을순이는 나는 지금은 3층만 올릴 거고요. 나중에 증축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중간층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최대한도라고 하는 건 그 범위 내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문제가 생겨 행정실이 가만히 봤더니 건물이 삐뚤빼뚤 됩니다. 미관 개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건물 높이를 강제적으로 최고한도고 최저한도를 다 정해주는 거야. 그럼 건물의 유사한 높이로 돼요, 안 돼요? 되면 미관 개선이 돼, 안 돼?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포함된 내용 중에 맨 마지막이 건물 높이의 무슨 한도? 최고한도뿐만 아니라 무슨 한도도?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두 개만 하세요. 집중. 이게 본질이니까요. 생각을 하시면 돼. 여러분의 행정청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할 때 뭐가 반드시 포함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돼. 물론 제일 먼저 들어간 건 기반시설 배치할 규모가 먼저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맞게 용도를 정해줍니다. 용도 제한. 규모를 정해줍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이, 최고, 최저한도를 정함으로써 미관 개선을 합니다. 그럼 이 지역은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는 거 이렇게 다 정해주면, 그럼 이 안에다 건물 짓는 사람은 여기에 다 맞게 건물 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자꾸 읽어야 돼. 무슨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맞습니다. 자, 하나 하시고 하나씩 집중하세요. 2, 3번 패스. 자, 4번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의 시료의 동그라미. 자, 일단 여러분 시료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글자 떠올라야 되지? 그렇지, 다음날 떠올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돼. 자, 보세요. 여기는 선행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해요?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자, 이거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지정했죠.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를 나중에 수립하잖아요. 이거 100년 있다 수립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지구는 3바퀴 돈다 이렇게 외우면 돼. 몇 년? 3년. 그러니까 3년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수립이 안 됐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날 붙여요.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요 지구단위 계획은 사라집니다. 효력을 잃는다. 그 제목이 뭐의 시료죠? 얘가 시료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 안 하면, 계획을 수립 안 하면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이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군 효력을 잃는다. 이게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료 앞에는 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 날. 그렇지. 항상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자, 다음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도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보세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몇 년? 아니. 요거 지금 한 거 방금 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몇 년? 3년 이내에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안 하게 되면 다음 날 구역이 사라지잖아. 그럼 3년 이내에 수립을 했대.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시료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아니 3년 줬는데 3년 이내에 수입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시료가 안 되는 거고, 3년 기다렸는데 안 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다음 날 시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년 이내에 수입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지구단위 구역은 시료가 안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현재 수립된 상태잖아. 그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여기다 위락 지어라 숙박 지어라 다 정해줘, 안 정해줘? 정해지면 공사해야지.
착수. 지구단위에 맞게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5년이에요. 다시 몇 년이에요? 5년 기다려준다고. 근데 아무도 공사를 안 했대, 착수를. 그럼 지구단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잘 보세요. 요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무슨 계획이 실효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제목이 뭐에 실효해요? 208페이지 가면 맨 위에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가 된다. 자, 그거는 착수를 몇 년 이내 하지 않았을 때, 5년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5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다시 5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자, 지구단위 계획 나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구 시로부터 5년의 동그라미. 5년 이내. 자, 내려가세요.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아무도 안 했대요. 그러면 5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 밑줄. 다음 날 지구단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자, 3번도 밑줄 가야지 마무리. 자, 일반 국민은 실효가 됐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모르니까 고시하라는 얘기야. 그 실효 고시는 무조건 의무야. 일반 국민이 알 거리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실효 고시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구가 지구단위 계획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계획이 끝난 건가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계획 파트가 모두 끝난 거야. 지금 배우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계획 파트 다 끝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법률 이름 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이 이거예요. 국토의 계획. 자, 요 파트가 끝났다는 얘기지. 계획 파트가. 자, 그러면 국계법은 계획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파트도 있죠? 이용 파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용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넘어가는 파트가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용 파트예요. 그 옆에다 이용이라고 써도 돼요. 지금부터 배우는 게. 자,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획 파트 끝났고 이용 파트로 넘어가서 토지를 이용할 때, 자, 제목만 먼저 체크하세요. 요거 하나 끝나요. 요거면 끝나요. 개발행위 허가 등이에요. 제목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 파트를 공부하는데, 하나는 개발행위 허가.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요 파트. 여기 이제 한두 문제 나와, 한두 문제. 그 다음에 등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등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공부합니다. 자, 그럼 등이 뭘까요? 그러면 써놓으셔야 돼. 자, 여러분들.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직접 써보세요. 자, 또 하나는 기반인설 부담 구역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반인설 부담 구역.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두 문제 나오면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 문제 나와서 네 문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세 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파트 전체에서, 이용 파트 전체에서. 그러면 국계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8문제나 9문제는 계획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집중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계획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개발행위가 뭐가 있고 이런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제목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무슨 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등은 자, 계획 파트예요, 이용 파트예요? 이용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 보실까요? 1번에 개발행위 허가. 자, 허가 대상에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읽어보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 관할구자 몇 명이 있죠, 지금? 6명이니까 밑줄 그세요. 여기는 6명을 허가권자라고 부르시면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은 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의 밑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밑줄. 자, 이거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발행위 할 때 보세요. 개발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하는 행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쉽게. 자, 하나는 공적 개발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적 개발이 있죠. 사적 개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공적 개발은 규제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공법은 공적 개발을 규제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적 개발을 민간 부분의 개발을 규제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둘 다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공적 개발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공적 개발의 사업 이름이 뭐죠? 자, 요거예요. 자, 무슨 사업? 아니. 자, 다시. 도시군 계획 사업이야.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사업을 합친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공익 사업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면서 개발행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건물, 건축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개발행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행위 할 때는? 개발행위 할 때는 미리 뭘 받아야 한다? 허가. 근데 공적 개발로 개발행위 할 수 있죠? 규제해요, 안 해요? 허가 받아, 안 받아?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일단 이걸 먼저 잡으셔야 돼. 나눠서 보셔야 돼. 그럼 우리는 사적 개발을 할 때 규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 때 허가받으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외의사업이라 그래, 이거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할 때는 다 허가받는 건데 모든 행위가 허가 대상은 아니고 박스 안에 있는 게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거긴 내용이 좀 많아 보이지만 제목만 있는 거예요, 제목만. 1년 내내 외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자, 1번 밑줄 좀 거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그렇지. 건축물의 건축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공작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 제목만 읽어, 제목만.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 건축물의 건축하고 공작물의 설치 같이 보지 말고 나눠서 보세요. 자,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 설치 이렇게 할게요. 공작물 설치 이렇게 할게요. 설치 전부 다 허가 대상이에요. 자, 우리가 건축물은 건축한다고 쓰고 공작물은 설치한다고 하거든, 이게. 그러면 저기다 단독주택 같은 거 이렇게 짓게 되면 건물 건축하는 거고 지붕 형태가 있는 거. 자, 지붕 형태가 없는 광고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설치하면 이건 공작물 설치한다고 하는데 둘 다 허가를 받아야 돼. 제목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번도 토지 형질 변경 밑줄.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 변경. 자, 모양 바꾸는 거예요. 형상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돌이가 울퉁불퉁 돼 있는 토지를 샀어, 이렇게. 자, 그럼 이 토지는 건물을 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걸 평지로 바꾸지. 그럼 여기 이만큼 잘라내. 이걸 절토라 그래. 자, 그리고 여기다 흙을 갖다 쌓아. 여기도 절토, 성토, 절토, 성토하면 평지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게. 그럼 다지는 공사해야지, 정지. 그리고 비포장을 포장으로 만들어.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 건물 지으면 땅으로 바뀌는 거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무슨 행위를 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거는 99.9% 전부 다 뭘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받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맞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경작 나와요, 공법에서. 이거는 규제할까 안 할까? 규제는 대상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가로 안에 맨 끝에 보시면 무슨 목적은 경작을 위한 목적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제외한다는 얘기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경작을 위한 목적은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허가 대상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 목적은 허가 대상을 일단 빼야 됩니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 하는 거야.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고. 자, 내려갈게요. 네 번째는 제목만 밑찍으시면 돼. 토속 채취. 자, 흙물에 자갈 등을 채취하면 자연경관이 훼손되겠죠. 당연히 허가받아야 돼. 제목. 자, 그럼 다섯 번째 토지분할도 제목. 토지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누는 게 토지분할이죠. 여러분, 토지분할하면 규모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분할이니까 쪼개는 거잖아. 이렇게 쪼개는데 기획부동산에서 이렇게 한 필지를 이렇게 쪼개는데 이거 효율적으로 이용해 못해? 써먹을 일 없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합병은 금지를 하지 않지만 분할은 규제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행위도 토지 분할 행위를 하고자 할 때도 허가를 미리 받아야 돼. 이게 허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 번호는 거의 기본서는 5번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여섯 번째가 되는 건데 보세요. 자, 물건 쌓기로 할게요. 제가 이거를 제목을. 자, 물건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자, 물건 쌓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가면은 물건 쌓기 찾으셨죠 지금?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의 밑줄. 세 군데 지역만. 다시 무슨 지역? 녹지.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쌓는 기간까지 밑줄 1개월 이상. 동그라미. 자, 이상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물건 쌓기가 허가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두 가지. 지역이 맞아야 되고 기간이 맞아야 돼. 자, 그 지역이 여기에요. 녹관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농림이 없어. 이게 다 보전지역이거든. 자, 농림이 없다는 거야, 농림. 자, 농림 지역도 용도 지역 보면은 자, 보전이에요, 개발이에요? 보전이잖아, 우리. 그 여기 농업인들이 있단 말이야.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하면서 자, 비료푸대 막 쌓아놔 이렇게. 물건 쌓기 하는 거 맞죠? 자, 이거 규제하면 농사 짓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농림은 빼주는 거야. 허가 대상 아닌 거지. 그래서 원래는 녹간농자지만 농림이 빠지니까 세 군데가 남는 거야. 그래서 녹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면 1개월. 두 번째 관리 지역도 허가를 받아야 돼.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면 1개월.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1개월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관자. 다시 녹관자에서 물건을 몇 개월 이상 1개월. 됐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얘를 전부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허가 대상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야 앞으로. 근데 이거는 제목만 계속 읽으세요. 지금은 제목만. 자, 이 행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모르는 사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뭐 바꾸거나 하는 건 없고 우리 시험에. 자, 여기서 논점은 이 6가지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많이 물어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요 사업을. 자,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이 6가지 행위를 한대. 예를 들면 건축물을 건축한대. 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요. 자, 옳은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XX. 이거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사적 개발일 때만 규제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건축물의 건축.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공작물 설치 이런 식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형질 변경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자, 아니면 전제조건으로 도시군계획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사적 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의장 6명한테 뭘 받고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2번 가볼게요. 허가 불효 대상. 자, 허가 불효 대상이라는 얘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1번 하나 보시면 돼. 자, 1번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의 밑줄. 쉬워요.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분이 갑돌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지에다가 자, 뭐 하냐면 건축물을 건축하겠대. 건축물 건축. 자, 보세요. 그럼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 없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왜 이걸 하냐면 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간 거예요, 집이. 자, 4글자 재난복구, 재해복구를 위해서 응급조치하는 거지. 자, 4글자의 응급조치. 그러니까 여러분 응급조치 나오면 아무리 공법이 규제법이 하더라도 이 응급조치하는 행위까지 규제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러니까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응급조치 나오는 순간 뭐 받을 필요 없다.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적 개발행위라고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자, 응급조치는 대신 이 응급조치를 했다면 신고는 해야 돼. 단서조항 보세요. 몇 개월 이내 신고? 1개월. 그렇지. 자, 응급조치하고 나서 1개월 이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허가를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렇지. 응급조치 나오면 앞으로 공법은 전체가 다 그래. 허가 받아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X야. 아무리 공법이 규제법이라 하더라도 응급조치까지 규제하진 않거든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는 맞지만 규제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응급조치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가 맞는 거고. 대신 신고합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고는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이내? 1개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허가 대상과 허가 불허 대상 두 개를 받고, 자, 3번까지 볼게요. 절차.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자, 일단 제목만 밑줄 긋고 확인하면서 내려갈게요. 자, 한번 보세요. 갑돌이가 여기서 무슨 행위 한대요? 본인이 갖고 있는 대지에서. 자,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합니다. 몇 가지 행위 한다고요? 6개. 첫 번째 무슨 행위하고? 건축물 건축. 두 번째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한대. 자, 이런 행위할 때는 미리 허가권자한테 찾아가서 뭘 받아야죠? 허가. 그때 바카스 들고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서류가 들어가야 돼. 공법 무조건 서류야. 허가 신청서야. 제목 밑줄. 그러니까 1번에 허가 신청서 제출이란 뜻이에요. 문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허가 신청서를 가서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가 뭘 받았죠? 신청서를 받았죠. 허가 신청서를 보고 나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돼. 15일이야, 15일. 자, 15일에 동그라미 쳐서요. 자, 거기 보면 2번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 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어려운 거 없고. 기간만 확인하고 내려가시면 돼. 숫자 많이 듣고 나서 외우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쳐놓고 15일이구나 하고 내려가시면 되고요. 자, 3번으로 내려가세요. 조건부가 여기다 별표하세요. 조건부가. 자, 조건부가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자, 허가권 여기 개발행위 한 자가 허가 신청했어. 그때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짓겠대. 갑돌이가 건축물 건축한대요. 그럼 건축물 건축하는 만큼 충분히 기반시설을 뭐 해야 되죠? 몇 차 정도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갈 필요 없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난개를 막기 위해서 기반시설 몇 차 정도로 설치하겠다, 이게 들어가야 돼.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이 도로는 어차피 설치하면 행정청한테 기부 체납해야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반시설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자, 계획서 올릴 때 4차선만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올렸어. 허가권자한테. 자, 허가권자가 딱 요 계획서를 보고 4차선은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6차선이 필요해. 도로가. 이거면 충분해요. 근데 4차선 설치하겠다 올렸어.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를 불러요. 잠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찜찜하지.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기반시설의 규모가 안 맞으니까 불허가 처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면 6차선 도로 설치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의견 듣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나 불허가 처분 받을 거 이러는 사람은 없겠지. 6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란 얘기지. 그럼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죠. 대신 조건을 붙여. 6차선 도로 설치할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5글자로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 행정청이니까 당연히 있다로 끝나야지. 근데 없다로 많이 나와, 시험에. 조건부 허가는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이 물어봐. 근데 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5개야. 자, 여기처럼 기반시설을 6차선도로 설치하세요 라고 조건 붙일 수 있고,
위해 방지하세요, 환경오염 방지하세요, 경관 나무 심으세요,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 조건 보고 보세요. 3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운수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기자의 동그라미. 자, 기반 설치 또는 용지 확보 하세요라고 조건 붙일 수 있고요. 위해 방지의 위, 동그라미. 자, 환경오염 방지의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걸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있다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일단 있어요. 그때 조건이 몇 개 있죠? 5개인데 1년 내내 외칠 거예요. 자, 앞자 딴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기위 환경조야. 기위 환경조. 기반 설치하세요. 붙일 수 있습니다. 조건. 위해 방지 당연히 할 수 있죠. 환경오염 방지 당연히 할 수 있지. 자, 경관 조경 나무 심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토소 취체해버린 거지. 산을 깎았어. 그냥 가지 말고 나무 심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5가지. 근데 이거를 바꾸진 않아. 여기는 바꾼 적이 없어요. 그냥 기후환경조 1년 내내 외치시고 중요한 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지. 이런 5가지 조치를 할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요. 있다. 자, 이거 넘기세요. 자, 다음 차 넘기시면 자, 4번하고 5번은 됐습니다. 4번하고 5번 됐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자, 4번으로 가서 이행보증의 밑줄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싹 다 정리할게요. 시간 되더라도.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건부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를 들면은 4차선 도로 설치하지 말고 6차선 도로 설치하자는 조건 붙였잖아 지금. 그럼 이 자, 개발행위가 신청한 갑돌이가 알겠습니다. 6차선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자, 허가는 일단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돌아와서 설치를 안 해버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충분히 가능해. 우리들은 이때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허가권자가 나중에 설치를 안 하면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요. 돈을 좀 예치하고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내가 이 돈 갖고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예치시키는 돈의 이름이 나오는 거지. 그때 예치시킬 수 있는 돈의 이름이 요거 5글자로 자, 밑줄거요. 그세요. 자, 뭐라 그래요 이걸? 이행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행보증금이 나왔다는 건 조건부가 했다는 얘기지. 그 조건을 이행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예치시키는 돈의 이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행보증금이라 그래요. 맞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그래서 1번의 제목에 밑줄 놓고 이행보증금 예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운수는 자, 동그라미 또 5개 칠까? 기반 설치, 기자의 동그라미. 자,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5개 앞자 동그라미, 기위 환경조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뭐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 지금. 담보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의 허가를 신청한 자한테 조건부가 하면서 돈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때 예치하는 돈의 이름이 이행보증금이 맞습니다. 이행보증금. 자, 근데 이거 이해되시나 보세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지. 예치할 필요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박스에 있는 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국가지자체. 믿어요, 못 믿어? 아, 믿죠. 두 번째 2번. 공공기관 보일 거예요. 3번은 공공단체 보일 겁니다. 여기를 묶으면 공적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적기관은 공법에서 믿어요, 못 믿어? 믿잖아요. 믿으니까 예치 안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공공을 빼면 누구만 남지? 그렇지. 민간한테만 예치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답으로 많이 나와 의외로. 예를 들면 지자체가 개발행위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OX. X. 지자체는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공적기관은 제외하는 거야. 앞으로 모든 보증금은 공적기관은 다 빼세요.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못 믿으니까 예치하는 거고 공법에서 못 믿는 건 민간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보증금은 누구로 향한다? 민간으로 향해야 된다. 공공가 있으면 X가 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앞으로의 공법이 원리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서 이응보증금 예치 방법인데 여러분 이응보증금도 이거 머니 맞나요? 머니? 그럼 원칙이 뭘까? 현금이지. 자, 금액부터 먼저 볼게요. 자, 금액을 보면은 1번에 이응보증금 예치 금액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응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발 설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자, 경감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자, 밑줄만 걸어놓으세요. 총 공사비의 20% 이내.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는 필요 없고, 자, 조례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자, 20% 이내입니다. 20% 이내 공사비에. 자, 앞에 이자 이응보증금에 이자 있어요, 없어요? 갖다 붙여요. 이자 몇 프로? 20% 이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외울 때 그 1년 내내 할 겁니다. 자, 이응보증금이니까 앞에 이자 있으니까 총 공사비의 20% 이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려가서 편하게 예치 방법. 자, 요 머리니까 현금이 원칙이죠. 근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럼 원칙은 뭘로 하고요? 현금. 머니니까 현금이지만 보증서로 가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자, 3번도 반환. 3번 반환. 반환은 뭐죠, 여러분들? 돌려주는 거잖아. 예치한 금액을. 그 여러분 밑줄을 놓으시면 돼. 준공검사 받은 때 즉시 반환이에요. 여러분 준공검사 받았다는 얘기는 조건을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했으니까 즉시 반환해야지. 자, 3번에 가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자, 1번에 가면 원사회복 명령. 자, 예를 들면 갑돌이가, 자, 여기 보세요. 형질 변경을 했어. 형질 변경. 여기. 근데 허가 안 받고 했어. 위반한 사람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원사회복을 명할 수 있나 없나? 당연히 있다. 쉬운 것인가? 편하게 봐. 근데 원사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걸 이행을 안 했어. 그럼 행정청에 가서 대집행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1번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시장을 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자, 위반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했던 거라. 지금 끝낼 수 있습니다. 위반한 자니까 당연히 원상회복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시시장을 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신 가서 집행할 수 있다. 있다 했던 거랍니다. 다 가능하지. 위반자니까. 두 가지 조치 취할 수 있고. 자, 마지막 준공검사의 체크. 별표 하나 다세요. 자, 이제 공사가 끝났대요. 허가받아서. 자, 마지막 단계로 하는 게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내용과 공사한 내용이 일치한지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는 자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잘 보세요. 그 박스에 있는 게 몇 개예요 지금? 3개입니다. 자 1번에 몇 개 들어가 있죠? 1번에 2개. 자 여기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 번째 뭐 있어요?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여기 있죠?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토속 채취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개가 없습니다. 이 키워드는 이겁니다. 2개가 없다는 얘기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는 게 2개 있다는 거야.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야. 그 밑에다 써요. 자 요거 뭐하고 뭐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 2개 있죠? 이거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X 하세요. 얘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는 거야 2개는.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는 그 자체가 사업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완성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는 대상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토지 분할이면 보세요. 한 필지를 2필지로 나눴지. 끝이지 뭐 그 자체가.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다. 물건 쌓기도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6개인데 자 6개인데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는 전부 다 허가 대상이잖아. 거기서 몇 가지는 4개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몇 개는 2개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다. 그럼 2개를 외우면 돼. 2개를 외우면. 그럼 나머지는 다 준공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거 쓰세요. 뭐하고 토지 분할. 이건 X 해버려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돼. 토지 분할 X.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중공원사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물건 쌓기도 하나 써요. 옆에다. 자, 물건 쌓기도 중공원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총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몇 개인데? 6개인데 총 6개잖아. 그 중에서 몇 개는 4개는 중공원사 받아야 되고 몇 개는 2개는 중공원사 대상이 아니다. 그 2개가 뭐예요? 그러면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게 개발행위 허가에서 절차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한 장 넘기시면 212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오는데 이건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가셨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